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016년도 12월 달에 통과가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3월 12일이었나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불복종할 수는 없죠. 재심이라는 것도 없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그 과정에 있었던 5가지 문제점을 제가 오늘 지적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후대에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과정의 부당함을 보면서 사법기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헌법재판소 자체도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단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제 탄핵소추안 자체가 이제 통과가 됐었을 때 애당초 그 배경 자체가 거짓과 사기였죠. JTBC 손석회사장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거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여론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그 JTBC의 주장 자체가 허구였다라는 것이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거라는 것도 아직까지 밝혀지지도 않았고 포렌식 검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봤었을 때도 거짓이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같은 경우는 JTBC 손석희 사장이 이런 망언을 내뱉죠. 애당초 태블릿 PC는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여론몰이에 이끌려가지고 국회는 비겁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이제 마찬가지로 올라왔었을 때 제 기억으로 야당 같은 경우는 온몸을 던져가지고 정말 이제 국회를 싸움장으로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이제 통과를 막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죠.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 탄핵소추안 자체가 통과가 됐던 그 근거 자체가 거짓과 사기였다. 태블릿 PC 자체는 최순실 거라는 게 아직까지도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의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그 과정이 너무 짧았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재판이 시작되고 난 뒤에 1월 달, 2월 달, 2개월 정도만의 시간밖에 없었고 3월 10일 날 발표가 돼버리죠. 당시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 3월 13일까지 반드시 탄핵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었습니다. 못 박았던 근거 같은 경우는 임종미 이제 재판관이 3월 13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2명의 이제 헌법재판소관이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6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월 10일까지 13일까지 반드시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못 박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2명의 재판관이 만약에 임기가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2명을 채우면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당시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한테 뭐라고 다그쳤습니까? 절대로 2명에 대한 거 채우지 말라고 했죠. 무조건 3월 13일 끝나기 전까지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못 박았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빨리 끝내려고 했었을까요?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세 번째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이 됐던 것이 뇌물죄인데 그 뇌물죄를 밝혀내는 과정 자체가 아주 이상하리만큼 진행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기소 중인 어떤 사건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송부할 수가 없다. 바꿔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까지 검사 결과가 안 나왔거나 재판 결과가 안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32조항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든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죠. 만약에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A라는 사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어떤 묵시적인
협의 관계가 있었다. 그게 이제 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을 때 혹시라도 1년 뒤에 2년 뒤에 그것이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탄핵을 시킨 근거 자체가 무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2조항에 정확하게 검사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재판 결과가 안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송부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키지 않았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K스포츠랑 미르재단을 통해 가지고 돈을 지원을 했다라는 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습니다. 롯데, 현대자동차, 포스코 마찬가지였죠. 박근혜 대통령과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라는 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탄핵 근거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습니다. 명확하게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한 것이죠. 다음으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문제랑 이어지는 것이 네 번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 1심 판결이 나왔었고 2심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그 관계가 무죄라고 판명이 되었고, 현대자동차, 포스코, 그 다음에 롯데 신동민 회장 전부 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같은 경우는 싸그리 다 무죄가 나왔죠. 법원 자체도 오락가락하는 거 아닙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그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기초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중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다섯 번째 중죄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근거를 씁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보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헌법 수호 의지가 한 개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죠? 다음 둘째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민 롯데, 포스코, 현대자동차 이 사이에 같은 경우는 명시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종범 당시의 그 수첩회 같은 경우도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얘기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았죠. 특검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명시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런 막말을 내뱉었죠. 이거는 묵시적인 청탁이었다. 묵시적이라는 게 뭡니까? 암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고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지만 둘 사이에 암시적으로 협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검이 그걸 어떻게 알죠? 그게 과연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 주변 측근들을 다 싸그리, 지금 현재까지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계좌에는 단 1원도 들어가지가 않죠.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는 거기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다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순실이가 돈을 받은 것은 곧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둘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탄핵의 근거로 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과정을 짚어보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 손석희 사장의 거짓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태블릿 PC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막말을 지금 내뱉었습니까? JTBC 손석희 사장이 드러나지도 않은 근거들을 갖다가 무슨 뭐 구판을 벌인다라는 등, 비아그라를 먹는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쏟아내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여론몰이를 했죠. 그 여론몰이에 이끌려 가지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에 의해 가지고 19세기나 15세기나 14세기, 지금으로 한 500년이나 600년 전이나 볼 수 있었을 법한 인민재판이 이루어졌죠. 국회의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촛불에 타 죽을 거냐 라는 하태경 의원의 얘기처럼 두려움에 떨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12월 달에 탄핵소추 의견을 갖다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헌법재판소도 두려움에 떨었죠. 촛불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인민재판이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죠. 그래서 8명 단 한 명도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조차도 2명의 기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기권 없이 전원 일치로 통과를 시킵니다. 촛불의 두려움이 떴던 게 맞죠. 혹시라도 내가 반대했다가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봐 전체 합의라고 하는 익명성 속에 자기 이름을 숨겨버렸죠.
두려웠던 겁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 자체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라는 거. 32조항을 위반해가지고 아직까지 판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걸 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해버렸다는 거. 왜 그렇게 빨리 2개월 만에 결정을 내렸어야 될까요? 뭐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근거로 썼던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무슨 뭐 삼성물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둘 사이에 무슨 그 관계가 합병을 시켰던 기본적인 관계 같은 거 엘리엇까지 이제 끌고 와가지고 야 이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얘기까지 하면서도 아직까지 나오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금융위에 가지고 결국엔 무죄 받았고 이 지금 사건 같은 경우 작년 8월 달에 결국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신동빈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 마찬가지죠. 포스코 마찬가지죠. 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무죄 판결 받았던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킵니까?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만들어냈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경제 공동체다. 묵시적인 청탁이 이루어졌다.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부끄러운 판결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한 명도 반대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자기가 반대표를 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서 촛불에 희생이 당할까봐 전원 일치라고 하는 부끄러움 속에 자기 이름을 숨겨버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인민재판에 희생당했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후대는 반드시 이 판결의 부당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남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5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더 이상 인민이라고 하는 여론이라고 하는 촛불을 든 광기의 폭란은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